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냐면 신이 와요. 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 무슨 신이냐면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일 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우, 코로나19 지긋지긋한데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을 의하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벌써 가격부터 막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다 하고.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 세계 그리고 국내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기사를 좀 몇 개 검색해 보니까 모더나 백신 접종 6, 7만 원 검토, 뭐 화이자는 선진국엔 미국보다 싸게 안 판다, 이렇게 가격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개발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과 그 백신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상용화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하기로는 27개 종류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이 맞도록 승인돼서 상용화된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맞아 된다, 요 정도는 아닌 건데 이 가격부터 때려버리는 이유가 뭔지. 모더나와 파이자가 미국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테마주로 하죠. 주주로서는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부터 묻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모더나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더나는 조금 고급 정보. 일반적인 미국에서 발표한 그 과학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정부의 발표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백악관에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상당량의 주식을 가진 게 보도가 됐죠. 물론 그분은 그것을 팔겠고 거기에서 이득 본 것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약간 매끄럽지는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 들더라고요. 가격부터 때려버리는 거 너무 장사치 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의 약을 생산하는 데는 다국적제약사가 평균 1조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이 백신에 대해서는 아마 더 들 겁니다. 이득이 남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가 없겠죠.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이 이렇게 자본주의적 경제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냅둬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국제기구, 세계 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활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이게 가능한지 좀 모르겠어요. 이 주 만에 하겠다 이렇게 러시아 발표했다는데, 이게 러시아가 오는 8월 10일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러시아 백신을 상용화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이라면 그냥 밀어붙여 이럴 것 같기도 한데. 러시아 백신이 공개된 걸 보면 6월 달에 군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50명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6월 달에 시작한 건데 과연 8월 달에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과 효력을 보는 게 과연 그때까지 확인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일단 코로나19가 범유행해야 3상 실험이 좀 쉽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해서 국제 연구에서 3상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죠. 지금 영국 옥스퍼드대가 만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고 있는 그 백신이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21억 도즈, 21억 병이에요. 그냥 조그만 병. 8억 병을 미국과 유럽 4개국에게 공급하겠고 나머지 14억 병을 중저소득 국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임상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완성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리고 유망한 백신이 성공했을 때 국내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임상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올해 초에 국제백신연구소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치면 도대체 나는 언제 맞게 될 것인가? 일단 이런 건 이제 뭐 긴급 재난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긴급 재난의약품은 정부가 공급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누가 제일 위험한가. 그러면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어린이 이렇게 코로나19에 취약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백신을 공급해야겠죠. 만길 씨와 저는 상당히 늦지 않을까요? 예. 그럼 비용적인 측면도 궁금한 게 말 그대로 정말 미국의 사기업에서 사왔다. 그 정가대로밖에 사올 수 없다. 그런 데서 뭐 국가가 보조해주고 이럴 수가 있긴 있나요? 이것은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죠.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19 백신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그냥 세금으로 해달라, 특별 뭐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정치권 정부에 요청을 하면 뭐 요청을 하시다는 저희 SBS를 활용해 주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오랜 기간이 진짜 확실히 나한테 그도 부작용이 1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보건당국이 선택하는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문가들로 확인된 백신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순서가 돌아온다면 저는 맞겠습니다. 저도 맞긴 맞을 건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 코로나 얘기 빨리 우리 끝낼 수 있도록 진짜 좀 그렇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